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0대 후반 최명자 씨의 사연입니다. 최명자 할머니 슬아인 첫째 아들 건호 씨와 둘째 딸 보람 씨가 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지금 본인 명의의 집 없이 딸 보람 씨의 집배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2년 만에 최 씨 할머니 명의로 된 본인 집을 잃고 딸 집에 얹어 살 수밖에 없는 최 씨 할머니의 기고한 사연 한번 들어 주실래요? 최 씨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에 보내고 그간 홀로 지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게 최 씨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특별히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진 않았지만 최 씨는 그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에 만족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공원을 산책하며 맞는 따뜻한 햇살과 작은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런 외로움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죠. 최는 남과 결혼을 하고 쭉 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들과 딸 모두 결혼도 했고 아들 내외는 손주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최 씨가 눈을 감을 때까지 큰 걱정거리 없이 매일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최 씨는 집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처음엔 화분 한두 개로 시작했지만 식물을 기르는데 흥미가 생겼고 어느덧 베란다엔 빼곡하게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면 마치 자식들의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도 화분에 물을 주며 아들 건우 씨와 딸 보람 씨가 어렸을 때 추억에 잠겨 있던 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건우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가 자식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때맞춰 전화가 오는 아들 건우 씨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 좀 낼 수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는 선 이모랑 속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데 내일은 어때? 중요한 약속이에요. 제가 조금 급해서 그런데 약속 좀 미루시고 저랑 저녁 좀 같이 먹어요. 엄마랑 밥 먹는 게 급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언제든지 시간 되니까 다음에 너 시간 괜찮을 때 보면 좋겠는데 당일날 갑자기 약속 취소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니. 아니, 제가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말 시가 급하거든요. 아니면 선희 이모한테는 제가 전화해서 약속 좀 미루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 시까지 엄마 집 앞으로 갈게요. 왠지 모르게 다급해 보이는 아들 건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얌전한 성격의 건우 씨가 뭔가에 쫓기듯이 다급해 보이길래 조금씩 걱정이 되는 최 씨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미리 약속도 안 잡고 당일날 다급히 보자고 재촉하는 최 씨의 마음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최 씨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도 나이가 들고 아들 건우 씨도 벌써 40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최 씨 눈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건우 씨였기에 82 된 할머니가 62 된 아들에게 집에 돌아갈 때 차 조심하라는 말을 항상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들이 10살이 되었건 엄마 눈에는 늘 보듬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아들이니 그런 아들에게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입안이 바싹 마를 만큼 긴장이 되었던 시였어요. 제발 큰 일은 아니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지만 불안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나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는 게 최 씨가 오랜 시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교훈 중 하나였거든요. 약속 시간인 저녁 6시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아들 건우 씨였습니다. 최 씨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었던 건이었는데 약속을 집 근처의 조용한 커피숍으로 가더군요. 시간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건우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얘기들은 꺼내지도 않고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냐는 안부도 묻지 않고 최 씨의 손을 잡고 다급히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 씨였어요. 내가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널 도와달라고 일단 무슨 일인지 더 얘기를 해야 엄마가 도와주던 말든 결정을 내리지. 숨 좀 고르고 천천히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설명부터 해줄래? 사실 제가 빚이 좀 생겼어요. 빚이 생겼다고? 얼마나? 아니, 얼만큼 빚이 생겼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엄마를 찾아온 거야. 엄마 생각보다 빚이 좀 많이 생겼어요. 저도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더라고요. 아니 글쎄 빚이 얼마나 생겼고 왜 생겼는지 더 얘기해 봐. 엄마 속이려 들지 말고 다실 그대로 얘기해 보렴. 최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들 건우 씨의 눈은 빨가 부어 있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펑펑 울다가 온 것처럼 요 코끝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요. 건우 씨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듯 다리를 쉴 새 없이 떨고 있었고 건우 씨도 모르게 손끝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최 씨는 하늘이 노래졌다 일은 아닐 것 같다고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아들 건우 씨가 사고를 쳐도 his구나 싶은 시였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했었는데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3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6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우야,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어야지. 그러니깐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도 생기지 않겠죠. 돈이 쉽걸리다 보니 점점 큰 돈을 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가격이 떨어지더니 며칠 사이에 큰 돈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손해를 메꾸려고 빚까지 지고 은행 빚도 안 돼서 2금융권, 3금융권, 그리고 치까지 쓰게 됐어요. 본전만 찾고 손을 대려고 했는데 결국 본전도 못 찾고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나 버렸어요. 아들 건우 씨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에 최 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은행에서만 빌렸으면 어떻게든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되겠지만 사채를 쓴 게 문제였어요. 사채업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할게뻔 아니깐요. 아들이 큰 빚을 졌다는 것도 너무 걱정이 됐지만 사채업자들이 혹시나 아들 몸에 손이라도 될까 너무 걱정이 됐던 최 씨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돈을 그만하면 회사에 찾아온대요. 회사에 찾아와서 난장판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회사라도 다녀야 나머지 빚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회사에서 잘리면 저 정말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최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몸을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였어요. 자식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살면서 수없 들어왔던 시였기에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으니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던 최 씨였습니다. 인정 많고 사람 좋은 최 씨의 성격이 이럴 때면 큰 단점이 되기도 했어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못했던 최 씨의 성격 탓에 살면서 크고 작은 해들을 봤던 시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냉정하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최 씨였습니다. 아들 건우 씨가 최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던 그 순간에도 아들 건우 씨의 휴대폰으로 론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뜬 번호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는 건우 씨의 모습을 보고 최 씨는 눈치를 챌 수 있었죠. 이 사람이 사채업자는 거려. 건우야 엄마가 얼마 정도 도와주면 돼. 은행비까진 엄마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자체자 빌린 거라도 정리를 해줄 테니까 얼마 정도 빌렸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봐. 1억 정도예요. 1억 1천만 원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니 업자한테 1억이 넘는 을 빌렸다는 거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1억이 넘는 돈을 빌려 돈은 준비가 됐는지 건우 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온 사채업자 있어요. 내일 오전 12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갈 거라며 건우 씨의 회사 주소를 읊어대고 있었죠. 그러곤 어떻게 알았는지 손주 진호의 이름부터 며느리 지혜의 이름까지 얘기를 하더군요. 와이프랑 자식한테 큰 일이 생기기 싫으면 내일 오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입금하라 말이에요. 아들 건우 씨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채업자의 목소리에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시였어요. 아들 건우 씨를 살리려면 일단 잘잘못은 중에 따지고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생각한 최 씨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겐 아들 건우 씨의 빚을 갚아줄 돈이 없었어요. 최 씨가 은행에 드러났던 2천만 원짜리 예금을 깨서 아들 건우 씨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건우 씨가 사채업자한테 진 빚이 1억이 넘으리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최 씨. 있거든요. 엄마 저 진짜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론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건우야, 당연히 엄마도 네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지금 엄마한테는 2천만 원짜리 예금 들어놓은 게 전부야. 그 이상은 엄마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아들 좀 살려 달라고요. 지혜는 조금 모아놓은 돈이 없대. 지혜가 그래도 조금은 도와줬을 거 아니요. 지혜는 제가 사고 친 거 알자마자 저랑은 못 살겠다고 진호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진호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그럼 뭐 이혼이라도 했다는 거야. 조만간 이혼 소송도 걸어올 거래요. 다 제 잘못인데 어쩌겠어요. 최 씨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최 씨가 정말 사랑하는 손자 진호마크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최 씨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예금 2천만 원만 아들 건우 씨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손자 진호 생각에 판단이 흐려지고 최 씨 있어요. 최 씨는 아들 건우 씨의 휴대폰을 빼서 사채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진 사채업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질 만큼 무서웠지만 손주 진호를 다시 건우 집에 데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딱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1억이란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올 테니 자식을 위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일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이러더군요.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 줄 수 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던 최 씨였습니다. 사채업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우 씨가 빌려간 원금만 1억 1천이 지금까지 이자를 합치면 2억이 넘는다는 얘기였죠. 세상에 이렇게 이자가 센 경우가 어디냐고. 불법을 저지르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용기를 내서 따졌던 최 씨 있지만 사채업자의 말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억지로 건우 씨한테 돈을 빌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자가 센 걸 알고도 건우 씨가 스스로 자기들을 찾아온 게 아니냐는 말이었죠. 그리고 이자를 못 갚겠다.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채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못 받은 적이 없다고. 어머니 이름이 최명자이고 인생 아파트 35동에 사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 현명하게 행동하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최 씨는 눈을 뜨자마자 집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아직 부동산이 문을 안 열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게 문을 열어올 때까지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죠. 너무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에요. 최 씨는 결국 자신이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집값이 조금 올라서 아들이 진 빚 2억은 가가스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매로 내놨기 때문에 2억을 다 받지 못할 것 같았고 세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드러났던 예금까지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최 씨가 한평생 모은 전 재산이 아들 건우 씨의 빚을 정리하는 데 들어간 거죠. 본인이 살던 집을 정리한 최 씨는 아들 건우 씨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손주 진호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방 하나를 최 씨가 쓰게 됐어요. 며느리와 손주가 힛집을 떠난 탓인지 곳곳에 손주 진호의 흔적들이 남아 있더군요. 진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진호의 옷가지들 그리고 진호가 뜯어놓고 다 먹지도 못한 과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진 최 씨 있습니다. 그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아들 내외의 생활을 어떻게든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최 씨였고 최 씨는 집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집에 한가득 쌓인 빈 소주병 치웠어요. 빈 문제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었던 건우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던 탓인지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하나도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몇 시간 안에 아들 건우 씨를 데리고 엉망이 된 집 정리를 끝냈어요. 이 정도면 집을 떠난 며느리 지혜 씨와 손주 진호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건우 씨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을 했고 집에 혼자 남은 최 씨는 며느리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급한 부은 껐으니 다시 집에 돌아오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하려고 했죠. 손주 진호가 이혼 가정에서 잘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며 자존심을 다 숙이고 어떻게든 부탁을 할 생각이었어요. 혹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던 최 씨였다. 며느리 지혜 씨는 최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야 엄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건우 엄마로서 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죄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더는 건우 씨랑 같이 못 살겠어요. 어머니께서 다른 시어머니들 달리 저한테 정말 잘해주신 거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저랑 건우 씨 사이의 문제예요. 건우 씨 한테 지금 빚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저랑 건우 씨 월급을 다 쏟아 넣어도 늘어나는 이자도 감당 못해요. 저 아직 30대의 건우 씨 때문에 제 인생마저 망가질 순 없다고요. 지혜야 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 엄마가 건우 대신 너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할 테니 제발 진호 데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엄마가 급한 대로 건우 빚도 갚아 줬어. 나머지 빚은 너희 둘이 열심히 돈 벌면서 몇 년만 고생하면 갚을 수 있으니 이번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용서해 줘. 어머니께서 빚을 갚아 다고요. 얼마 정도나 최 씨는 지금껏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며느리 지혜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아주지 못했지만 사채자한테 졌던 빚은 다 갚아줬으니 둘이서 은행 빚만 갚아 나가며 살 순 없는지 며느리 지혜 씨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지혜 씨의 반응은 최 씨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건우 씨가 사채업자 한테까지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던
거조 이어 가까이 되는 은행 빚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채업자한테 아직 돈을 빌렸다는 건 전혀 몰랐던 지혜 씨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우 씨와 이혼을 하겠다는 지혜 씨의 마음이 더 굳어진 거죠. 사채업자한테 아직 큰 돈을 빌리는 남자와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고 그런 아빠 밑에서 아들 진호를 키울 수 없다는 지혜 씨의 통보. 위 최 씨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최 씨도 더 이상은 며느리 지혜 씨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손주 진호를 너무나도 보고 싶은 최 씨 있지만 최 씨도 며느리 지혜 씨의 입장이 이해가 됐거든요. 모든 건 아들 건우 씨의 잘못이니 무작정 아들을 용서해주고 집에 와서 다시 아들과 살아달라는 말을 꺼내기 힘든 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건우 씨가 술에 잔뜩 취해 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 씨가 본인 집을 팔고 아들 건우 씨의 사채 빚을 정리해줄 때 둘이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돈을 아껴서 하루빨리 남은 은행 빚들을 정리하자고 약속을 했었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런 약속을 무참히 깨버린 건우 씨였습니다.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아들 건우 씨 근처에 있기도 힘든 최 씨였어요. 최 씨도 사람입니다. 아들 건우 씨의 엄마이기 전에 최 씨도 사람인데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씨였어요. 본인이 그만큼 희생해서 아들을 도와줬는데 본인과의 약속을 한낱 종이장 취급하는 아들에게 화가 단단히 난 최 씨였습니다. 건우야, 너 엄마하고 한 약속 벌써 잊었어. 빚 다 갚기 전까진 술 안 마시고 정신 차리고 살기로 했잖아. 도대체 얼마나 마시고 들어왔길래 집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니. 야 엄마, 도저히 술 안 마시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와이프랑 자식도 절 떠나 버리고 월급 받으면 그대로 은행 이자로 들어간다고요. 제 마음 모르시면 그냥 조용히 하세요. 살던 집까지 팔아서 널 도와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네가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야. 네가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가져가는 거잖아.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성질을 내는 거니. 그렇게 잔소리만 하실 거면 제 집에서 나가세요.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테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나이가 0이에요. 언제까지 엄마 잔소리 듣고 살기는 싫다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가 살던 집까지 팔고 널 도와줬더니 엄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니 엄마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니. 길에서 노숙이 아도 하라는 말이야. 애초에 널 안 도와줬으면 내 집에서 빌부터 살 일도 없을 텐데 널 도와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절 도와주고 싶으니깐 도와준 거 아니세요. 제가 엄마 돈을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다음 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요. 이사 가면 엄마도 데리고 가야지. 엄마가 이 나이 먹고 수중에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래. 절마 엄마 버리고 너 혼자 이사 갈 생각은 아니지. 엄마 모시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이. 집에 넣어 놓은 전세보증금 타서 빚 갚는데 보태 쓰고 원룸에 들어갈 거예요. 그쪽 좁은까지 절 따라오실 생각이세요? 건우 씨가 뻔뻔하게 태도를 바꾸는 걸 보고 아차 싶었던 최 씨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을 도와줬지만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히고 말았죠. 아들 건우 씨가 눈물로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대하지 못한 본인을 후회하고 있는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자신의 보금자리며 비상금까지 모두 날아가 버렸는데 뒤늦은 후회를 한다 해서 과거를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깐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아들 건우 씨가 최 씨에게 흡수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젠 오히려 최 씨가 아들 건우 씨에게 제발 집에서 내쫓지 말라고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하지만 아들 건우 씨는 최 씨와는 달리 정말 냉정했습니다. 보금자리를 잃고 갈 곳이 없는 자신의 어머니를 결국 자기 집에서 내쫓고 말았죠. 최 씨는 땅을 치며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아들 건우 씨를 원망했어요. 아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본인의 행동이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죠. 최 씨는 결국 딸 보람 씨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보람 씨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면 신세 좀 지자는 부탁을 입 밖으로 꺼내기 한결 수월했겠지만 사위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집에 들어가는 건 정말 죽는 것보다 싫었거든요. 하지만 최 씨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아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당장 그날 밤을 보내는 것부터 문제였거든요. 어느새 겨울은 성큼 다가와 온 세상이 얼어붙을 만큼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는 몹이 추운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딸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렇게 수십 번은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한 최 씨였습니다. 얇은 옷만 입고 한겨울 저녁에 길을 배회하던 최 씨의 손끝과 발끝은 꽁꽁 얼어붙었고 코와 귀는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추위에 아려왔습니다. 결국 딸보 씨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보람 씨는 사위 인규 씨와 함께 길에서 배회 중인 최 씨를 데리러 왔어요. 사위 인규 씨의 차에 타고 보람 씨가 건네준 핫팩을 받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린 씨였습니다. 나이가 다 돼가는데 붙일 보금자리 하나 없는 본인의 신세가 너무 처량했다. 아들이 본인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주시였다. 딸 보람 씨의 집에 도착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했어요. 사실 보람 씨한테는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많았거든요. 아들 건우 씨가 본인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해서 건우 씨 집에 들어간 줄로만 알고 있던 보람 씨였습니다. 아니 엄마 집까지 팔아서 오빠 빚을 갚아주면 어떡해. 엄마가 갚아준다고 해서 오빠가 더 빚을 안 질 것 같아. 걔 벌은 안 못
준다고 저런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건우가 펑펑 울면서 한 번만 살려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돼서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너도 다음에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도 그렇지. 도와주더라고요. 건우 씨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최 씨의 연락은 물론 보람 씨의 연락도 받지 않는 건 씨였습니다. 행이 딸 보람 씨와 사위 인규 씨는 선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최 씨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고 혹시 씨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늘 씨를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준 딸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가족처럼 지내면 되니 절대 불편해하지 말라며 최 씨를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던 부부였. 하지만 딸 내외가 아무리 최 씨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려 노력한다고 한들 최 씨의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날 신혼집에 얹어 산다는 건 절대 편하게 마음 먹을래야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마냥 언제까지 신세만 질 순 없다고 생각한 최 씨는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작은 단칸 방이라도 구해서 하루빨리 독립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이 많은 최 씨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어딜 가든 늘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최 씨 있고 그럴 때마다 큰 좌절감만 맛본 최 씨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최 씨에게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구청에서 만든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작은 돈이지만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해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들 최 씨와 비슷한 나이 되었기 때문에 눈치도 덜 보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한 시였어요. 앞으로 2달 정도만 돈을 더 모으면 단칸방을 구할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도 기운을 내 출근을 하고 있던 최 씨였습니다. 그때 최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한 최 씨는 다시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엮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가 왔던 거죠. 바로 사채업자 박 씨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연락을 안 드리고 싶어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들 김건우 씨가 또 저한테 돈을 빌려놓고 잠적을 해 버렸거든요. 건우 일은 건우 일이니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이젠 건우를 도와줄 형편도 안 되거든요. 건우 씨. 건 씨 일이 맞긴 한데 어머니 일이기도 하죠. 건우 씨가 돈을 못 갚으면 저희가 어머니한테도 돈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따님 집에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꼭 찾아가서 돈을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게 말할 때 건우 씨가 빌려간 돈 내놓으세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딸 집까지 찾아온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벌벌 떨린 최 씨였을 해서도 도저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엔 온통 딸한테 피해를 끼치게 될까 걱정만 했던 최 씨 있습니다. 결국 그날 조퇴를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사실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죠. 정말 더 이상은 아들
빚을 정리해줄 여력 없었거든요. 단칸 방이라도 구하려고 몇 달간 모아둔 보증금 300만 원이 최 씨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최 씨는 결국 딸 보람 씨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딸은 당장 경찰서에 가서 사채업자를 고소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할 거라고 했지만 최 씨는 사채업자가 무서워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채업자한테 아들 건우의 빚을 대신 갚아줄 형편도 안 됐고 딸 보람 씨한테 아들 건우 씨의 빚을 대신 정리해달라는 말은 더더욱 꺼낼 수가 없었죠. 딸 보람 씨의 계속되는 설득에 용기를 낸 최 씨는 어렵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 박 씨는 폰을 사용하고 있어 경찰 쪽에서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경찰 쪽에선 자신들이 사채업자 박 씨를 검거할 수 있도록 최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아들 건우 씨의 빚을 갚아준다 말을 하고 사채업자와 약속을 잡으라고 부탁을 한 거죠. 며칠 뒤 최 씨와 사채업자 박 씨가 만나기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공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최 씨가 건네준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을 확인한 사채업자 박 씨는 그대로 자리를 뜨려고 했고 그 순간 숨어있던 경찰이 박 씨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최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는 사채업자였다. 공포감에 몸을 떨고 있는 최 씨를 딸 보람 씨가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보람 씨가 경찰에 끌려가던 박 씨에게 달려들더니 경찰도 깜짝 놀라 보람 씨와 박 씨를 떼어 놓았는데 보람 씨가 끝까지 박 씨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람 씨의 입에서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사채업자 박 씨가 건우 씨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박지승 씨라는 이야기였죠. 경찰들도 깜짝 놀라 보람 씨에게 사채업자 박 씨가 건우 씨의 친구가 맞는지 되물어 봤고 보람 씨는 틀림없이 박지성이 맞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야 박지승, 내가 너 못 살아볼 줄 알았어. 너 어렸을 때 맨날 우리리 오빠랑 붙어 다녔던 박지상 맞잖아. 왜 말이 없어?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자채업자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제서야 어렴풋이 박 씨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벌써 20년도 더 전이라 희미한 기억 속에만 있는 아들 친구의 얼굴이만 조금씩 박 씨의 얼굴 위로 어렸을 때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최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 건우 씨가 최 씨를 속인 것 같으니 아들 건우 씨를 현장으로 불러내 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기에 경찰에 넘기는 게 맞는지 한참을 고민하다 최 씨는 결국 아들 건우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남겼어요. 네가 또 빚을 진 게 있다고 하길래 엄마가 이번에도 해결해 줬다는 문제였죠. 그리고 엄마가 보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 있는데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돈을 좀 쓰고 있으라고 하니 그동안 전화 한 번 받지 않던 건우
씨가 곧장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최 씨는 아무런 사실도 모르는 척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건우야, 네가 또 돈을 빌렸다고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일단 비상금 모아놓은 걸로 해결해 줬어. 제발 부탁이니 또 사고치지 말고 조용히 빚진 거 갚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업자가까지 전화를 했나 보네요. 이제 진짜 그런 전화 안 오도록 착실하게 살게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엄마가 보증금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거라도 좀 사 먹어. 밥 굶지 말고. 얼마 정도 있으신데요? 뭐 먼저 돈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거절은 안 할게요. 제 계좌번호 아시죠? 거기로 좀 보내주세요. 아니 그래도 엄마가 빚도 또 정리해주고 용돈으로 500만 원 정도 준다는데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면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으면 안 될까? 만약 그것도 싫다고 하면 엄마도 너한테 용돈을 챙겨주고 싶진 않아. 그때까진 사채업자 박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던 아들 건우 씨였습니다. 최 씨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건네줬고 용돈으로 쓰라고 500만 원 되는 돈을 준다고 하니 단숨에 달려온 건우 씨였어요. 건우 씨의 친구 사채업자 박 씨도 모든 걸 단념한 채 경찰에 협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사히 돈을 받았고 수고비를 떼고 돈을 보내겠다고 건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던 박 씨였어요. 그날 사채업자 박 씨와 건우 씨까지 하루 만에 모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찰의 예상대로 아들 건우 씨와 사채업자 박 씨는 처음부터 한 패였던 거죠. 그리고 박 씨는 사실 사채업자도 아니었고 최 씨의 돈을 같이 가로 제자는 건우 씨의 제안에 솔깃해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거였죠. 애초부터 건우 씨는 은행에도 돈을 빌린 적도 없었고 자칭 사채업자는 친구 박 씨에게도 당연히 돈을 빌린 적이 없었죠.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 건우 씨는 알고 보니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며느리 지혜와 호해호식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까지 모두 작정하고 최 씨의 돈을 뺏으려던 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드러났습니다. 사돈 내도 똑같이 며느리 지혜 씨한테 당했던 거였어요. 이번엔 건우 씨가 아닌 지혜 씨가 사채 빚을 졌다고 사돈네 속였고 사돈네 거에게 돈을 박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건우 씨가 큰 빚을 지고 결혼 생활이 파하게 생겼는데 사돈 댁에서 아무런 말이 없길래 너무 의아했던 최 씨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 속이며 최 씨와 최 씨의 사돈에게 돈을 받아낸 박지승 씨는 건우 씨와 지혜 씨로부터 총 금액의 30% 수고비로 받았다고 해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건우 씨와 지혜 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건우 씨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최 씨에게 한 번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진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도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앞으로 평생 죄인된 마음으로 엄마한테 더 잘하고 조금씩 마음속에 빚을 갚아 나갈 테니 제발 하해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건우야, 무슨 낯짝으로 엄마한테 합의를 해달라는 거니. 그런 천벌받을 짓을 해놓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난 너 같은 아들이랑 지혜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꼭 죗값을 받아서 사람이 됐으면 한다. 엄마, 그러면 진호는, 엄마 손주 진호는 어떡해요? 저랑 지혜랑 감옥에 가게 되면 혼자 남게 되는 진호는 어떡하냐고요? 진호가 부모 없이 혼자 크일 바라세요. 진짜 그러길 원하시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이라 생각하는 시였습니다. 최씨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자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집까지 팔며 아들을 도와주려 했죠. 하지만 지금 최 씨는 꼭 아들을 엄벌해 달라고 경찰에 부탁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합의를 해주고 아들 건우 씨를 그냥 용서해 준다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망나니처럼 살 거라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아들의 저 못된 버릇과 성품을 고치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 씨입니다. 저에게 사연을 제보하며 최 씨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자식이 도와달라고 한다 해서 이유 막론하고 도와주다가 최 씨 본인처럼 큰 코 다치게 되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더군요. 무슨 이유에서 도와달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고 절대 자식 진빚을 대신 갚아주려 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까지 자식을 도와줘선 안 된다며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은 늘 수중에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자식을 도와주려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본인 같은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최 씨 본인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까지 쳐가며 돈을 가져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연 많은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댓글로 최 씨 할머니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